제가 가지고 있는 합격하는 두 가지 비결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 많이 들어보셨을 일단 절박해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하겠다는 의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. 근데 그게 있으면 몇 년도에 붙을지 모르는데 시험 시작해서 몇 년 정도 공부하고 붙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절박하고 꾸준히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대체로는 합격해서 나가요. 근데 이제 다만 두 번째 요인이 합격하는 데까지 기간을 좀 빨리 단축시켜 주든지 아니면 합격하는 데까지 시간 좀 걸려서 좀 고생하다가 이제 합격하는지를 결정하는 것 같거든요. 두 번째가 이제 제가 생각하기엔 전략이에요. 요 얘기를 조금 자세하게 해볼 생각이고,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아마 내년 시험 볼 때까지 가장 중요한 얘기가 될 테니까 요 얘기를 조금 일레보레이트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,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제일 빨리 합격한 친구가 6개월에 합격한 친구가 있거든요. 2010년 언저리에 합격했으니까 외교는 아니고 외무고시 본 친구인데, 공식적으로 그 친구는 6개월 정도 이렇게 공부하고, 그러니까 12월 달에 시작해갖고 12월 조금 전에 시작해서 5월인가 뭐 이렇게 시험을 끝내고 나갔어요. 제가 역대 가르친 사람 중에는 제일 빨리 합격했는데, 그 친구는 뭐 안에 내부를 좀 들여다보면 뭐 그 전에 조금 더 공부하다가 이제 중간에 그만뒀다가 다시 시작해서 이제 다시 시작하고 한 5개월, 6개월 만에 합격했는데, 그 친구나 아니면 좀 빠른 경우가 이제 지금 여러분들처럼 올해 시작해서 내년에 합격하는 경우들, 뭐 이게 이제 한 1년 반 아니면 1년 요 언저리가 좀 제일 빠른 것 같은데, 그렇게 합격하는 사람도 있고, 제일 많이 합격하는 케이스는 2년 차에서 3년 차거든요. 두 번째 시험 보고 합격하거나 세 번째 시험 보고 합격하는 경우들이 제일 많아요. 그거보다 조금 더 길어지면 이제 4년 차, 5년 차 이렇게 합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, 대체로 보면 속도가 좀 빨라지는 거, 그러니까 원하는 목표를 좀 빨리 이루는 거에 제일 첩경은 확실하게 자기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를 빨리빨리 캐치해가지고 그 방법을 가지고 잘하는 거 중심으로 해서 점수를 잘 받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전략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전략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좀 빨리 합격하는 것 같고, 전략이 좀 조금 늦게 만들어지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은데, 그 전략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. 첫 번째는 모든 고시생들이, 여러분뿐만 아니라 거의 고시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에만 집중하는데, 어떻게 읽어서 어떻게 내 걸로 만들 건지에 관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읽는 방법이에요. 여러분들이 국제법을 어제까지 공부하셨는데, 법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마 법률 용어도 낯설고, 그 다음에 논리도 그렇게 배워본 적이 없어서 논리 만드는 것도 좀 쉽지 않았을 거고, 그 다음에 법 철학이라는 것도 있어서 철학적 기반도 배우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약간 고통받았을 텐데, 여러분이 경제과가 아니면 경제학 수업을 시작해서 이제 아마 1월 달에 했던 경제학 수업에서도 비슷하게 방법론도 좀 헷갈리고 계산하는 방법도 좀 헷갈리고 뭐 이런 좀 우여곡절들을 거쳤을 거고, 오늘부터 하는 국제정치에서도 국제정치만의 논리가 있으니까 이런 걸 배우는데 좀 애를 좀 먹을 거예요.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, 여러분이 뭘 전공했든 아마 하나 아니면 복수 전공했으면 전공 과목이 2개 정도 될 건데, 우리가 보는 시험이 3과목이기 때문에 아마 제일 많이 공부했어도 2과목 정도 공부했을 거고, 나머지 한 과목에서 한 과목에서 2과목은 학교에서 공부하지 않은 논리를 배워야 되니까, 그런 논리가 어떤 건지를 배우는 거, 이게 이제 첫 번째. 어떻게 읽고 어떻게 내 걸로 만드느냐에 관한 거예요.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만 집중해요. 이것만 되게 열심히 하면, 약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하는 거하고 비슷해서 이것만 되게 열심히 하면 뭐가 되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전혀 그렇지는 않고, 다음에 두 가지를 잘해야 되는데, 하나는 뭘 읽을 건지. 그러니까 여러분이 논리를 잘 배워서 국제법 논리도 배우고 경제학 논리를 배웠다 치고, 그래서 논리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시험에 나오는 주제들을 좀 더 열심히 공부해야 시험에 나왔을 때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할 수 있으니까,
어느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공부할 건지를 좀 정해야 되거든요. 외교원 혹시 기출문제 한 번이라도 좀 이렇게 들여다보셨는지 모르겠는데, 작년 2019년 시험 문제를 제외하고 2014년부터, 그러니까 외교원 시험이 2013년에 시작했는데, 2013년을 제외하고 2014, 15, 16 쭉 해가지고 일관되게 국제정치 경제학이 시험에 나와요. 근데 작년 문제만 좀 수월하게 나왔고, 그 전에 한 3, 4년 동안은 너무너무 어렵게 나왔어요. 근데 앞으로 공부하면서 배우겠지만, 우리나라에 학교에서 국제정치 경제를 가리켜서 그 정도 배우는 경우가 뜨문뜨문 있는데 그렇게도 많이 못 배우거든요. 그러니까 대학에서 여러분이 전공 과목으로 배워도 많이 못 배울 만한 내용들을 시험 문제로 만나요. 그러면 교과서가 있냐?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교보문고든 어딜 가가지고 내가 국제정치 경제를 공부하고 싶은데 책을 좀 찾아보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커버할 만큼 잘 돼 있는 교과서가 있냐? 없어요. 그래서 읽을 만한 책은 없는데 시험 문제는 엄청 어렵게 나와요. 그러니까 운이 좋아서 학교에서 혹시 국제정치 경제에 관련된 과목을 들었거나 그 관련된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공부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시험장에서 그래도 좀 끄적끄적 쓸만한 것들이 있는데, 그렇지 않으면 쓸말이 하나도 없는 그런 문제들도 나와요. 근데 지금 제가 이야기한 2014년부터 나오는 국제정치 경제학의 주된 내용은 토마스 오틀리라는 사람이 쓴 인터내셔널 폴리티컬 이코노미라는 국제정치 경제학 책이 있거든요. 원서로 돼 있는데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들어져 있는 정치 경제학 책인데, 여기 대부분 내용들이 들어있어요. 우리나라 책엔 없고. 다시 두 번째 얘기로 와서, 제가 작년에 정치 경제학이 하도 어려운데 여러분들한테, 그러니까 작년에 공부한 사람들 그리고 지금 올해 2차 시험장 가는 사람들한테 뜨문뜨문 정보는 드리겠는데 교과서가 없어서 작년 7월 달에 필독서 강의라는 걸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오뜰리 책을 가지고, 원서를 가지고 수업을 했거든요. 우리나라에서 뭐 책을 여러분들이 교보나 아니면 아마존에 가서 구입해가지고 볼 수 있는데, 원서책을 같이 보면서 읽으면 좋은데 그렇게 하기가 현실적으로 수험생들은 어려워서, 작년에 제가 오뜰리 책 갖고 강의하면서 거의 완역하다시피 해서 다 번역해갖고 전 챕터를 나눠주고 그걸 가지고 강의를 했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게 있고 공부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걸 잘 찾아서 그걸 잘 공부하는 게 수험생한테는 되게 중요한 전략이에요. 잘 읽는 것만 갖고는 안 되는 부분이 두 번째 부분이고, 세 번째는 이제 여러분 이야기를 어떻게 글로 전달해서 써서 그걸 읽는 사람한테 흡족하게 만들까. 채점자가 보통 3명이 채점을 하는데, 채점자 3명이 여러분 글을 보고, 그것도 한 10년 차에서 교수 보통 이제 돼가지고 한 10년 차 된 분들이 보통 이제 출제위원으로 들어가거나 채점위원이 되는데, 이 양반들이 읽었을 때, 그래도 굉장히 애써서 썼다. 국제정치학 전공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국제정치학 공부를 제대로 했다. 그래서 이 정도면 노력한 거에 대비해서 점수를 충분히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거니까, 그 사람들한테 점수를 잘 받으려면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에 아무도 하지 않는 세 사람을 위한, 딱 채점자 3명을 위해서 여러분이 공을 들여서 글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고, 그게 성공하면 점수를 잘 받는 거고 성공하지 못하면 점수를 못 받아요.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에 제일 중요한 건 여기에요. 여러분이 엄청 잘 읽어. 그리고 좋은 책을 읽었고 굉장히 좋은 정보가 있어요. 정리가 안 돼가지고 읽는 사람한테, 채점자한테 정확하게 여러분이 뭘 생각하고 어떤 논거를 갖고 어떻게 주장하는지를 정확하게 납득시키지 못하면, 여러분이 그동안 1년 반을 공부했든 2년을 공부했든 3년을 공부했든 그거는 아무 쓸모 없이 그냥 딱 여러분이 전달하고자 한 만큼만 딱 점수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대부분 수험생들이 전략 중에 여기에만 집중해요. 어떤 걸 암기하고 어떤 걸 이해하고 넘어갈까.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걸 논리적으로 만들까에만 좀 집중하는데, 우리가 좀 전략적인 수험생이 되려면 두 가지에 더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돼요. 무엇을 읽고,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
글로 만들어서 정확하게 전달할 건가 하는 거에 좀 집중해서 전략을 만드시는 게 내년 여러분이 6월까지 해야 되는, 저하고 해야 되는 일이고, 그 중간중간 과정에서 필요하면 우리가 논문도 볼 거고, 필요하면 외국 원서도 찾아볼 거고, 그 다음에 필요하면 최근에 나와 있는 외국의 유명한 잡지들에서, 개간지에서 찾아다가 어떤 논쟁거리들이 지금 국제정치에 가장 화두인지 뭐 이런 것들도 들여다보면서 공부할 거고, 그리고 주기적으로 이제 어떻게 글을 쓸 건지 압박을 받으실 거고, 그걸 가지고 저같이 국제정치를 전공한 사람들을 만족할 만한 그런 글을 만드는 연습을 하실 거예요. 그래서 얘가 조금 길어졌는데, 여러분이 뭐 지금 공부하시면서 제일 관심은 어쨌든 이 고생스러운 수험을 빨리 안전하게 끝내는 걸 테니까, 뭐 여러분이 첫 번째 조건, 그러니까 진지하고 그 다음에 절박하다는 조건은 여러분 몫이라 여러분이 그것만 잘 갖추고 있다고 하면, 두 번째 목, 그러니까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공부할 건지는 같이 만들어가면 아마 조금 빨리 그래도 여러분이 원하는 점수를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내년까지 이제 뭐 우리가 지금 윈터스쿨 시작하고 있는데, 요거 끝나고 이제 3월에 예비순환하고, 그 다음에 8월에 1순환하고, 11월에 2순환하고, 내년에 4월 달에 그 3순환을 하게 될 건데, 4순환은 맨 마지막에 시험 보기 전에 한 회 딱 2시간짜리 모의고사 보는 것밖에 없어서 그냥 내년까지 예비 1, 2, 3 이렇게 총 4번의 윈터스쿨을 제외하고 4번의 과정을 거쳐갈 건데요. 그 과정들이 딱 요 순서로 배열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예비순환은 어떻게 읽을 건지 배울 거고, 1순환 가서 읽을 걸 좀 늘릴 거고, 글 쓰는 방법 배울 거고, 2순환 가면 문제집 풀면서 어떻게 논리적으로 글 구성하는지 연습할 거고, 마지막 내년 4월 달에는 시험에 나올 만한 주제들에 집중해가지고 어떤 걸 가지고 글 쓰고, 어떻게 글 쓰고, 어떤 주제를 예상해서 우리가 답안을 미리 만들어 보고 갈 건지 정하고, 이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다 마무리 짓고 시험장에 간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. 그래서 뭐 그 과정 중에 윈터스쿨, 지금 열흘짜리 윈터스쿨은 딱 2가지만 할 건데, 국제정치가 대체적으로 어떤 논리를 갖고 있는지 하나 배우실 거고, 그 다음에 국제정치학을 가지고 국제정치학답게 글을 쓰려면 이론적인 글을 써야 되니까 이론에 대한 입문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이론들이 있는지 맛보기를 좀 하는 거 정도로 윈터스쿨을 좀 시간을 활용해 보려고 해요. 그래서 저희 컨셉은 윈터스쿨은 아이쇼핑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, 그냥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쭉 전체적으로 둘러보고, 아, 나중에 공부할 때 요 부분은 좀 힘들겠다, 요 부분은 좀 더 집중해서 공부하면 되겠다, 아니면 요거는 약간 출제가 많이 안 되니까 조금 쉽게 넘어가도 되겠다, 뭐 이런 한 번에 이제 그 아이쇼핑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생각하고 이 수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